아침을 못 먹고 와서 아침 햇살로는 부족하네. 자, 이제 미적분 처음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왔던 사람들한테 살짝 얘기했지만 안 어려워요. 안 어렵고 한 가지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잡혀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청 크게 어렵고 복잡한 거 없어. 물론 이제 아주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에서는 이제 그래프의 해석하고 함수를 이해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면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없어. 정말 선생님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해. 이 극한이란 개념 자체가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너네가 극한을 제대로 이해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정말 수박 겉핥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극한이라는 개념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극한의 개념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원래 극한의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이걸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정한 x 값에서 요만큼 공간을 벌렸을 때 함수가 그 모양, 사각형 모양 안에 함수의 왼쪽 끝, 오른쪽 끝이 들어있어요? 그걸 조금 더 줄여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조금 더 줄여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조금 더 줄여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림만 봐. 함수의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이런 거를 배우는 게 극한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고등학교 상에서의 개념은 이런 거야. 한 가지 딱 예를 들면은 어디 있지? 자, 그냥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수직선, 이게 x의 수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가운데 0이 있고요. 여기 있는 특정한 무슨 a 값이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뭐 이런 모양의 산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모양의 산이 있으면 전화를 걸었어. 이 새끼가 먼저 출발한 거야. 나랑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먼저 산으로 출발했어. 그래서 야 어디쯤이야? 그랬더니 나 A에 거의 다 가까이 가고 있어. 그게 그래서 높이가 얼마나 돼? 얼마나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딱 찍으면 이때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만약에 100m다 그러면 야 나 거의 100m에 가까이 가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극한의 개념은요, 고등학교에서의 극한의 개념은 거의라고 받아들이면 돼. 야 A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높이가 얼마가 돼? 그럼 그때 높이는 100m에 거의 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보면 A라는 값이 내가 이쪽에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내 친구 여기서 왔을 수도 있지. 내 친구가 이쪽에서 오면은 지금 얘는 근데 왼쪽에서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나 오른쪽에서 산을 올라갈 때나 A에서 만날 거라는 게 확신이 들지. 둘 다 몇 미터 높이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100m 높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바로 뒷단에서 배우는 연속이라는 거야. 이걸 똑같이 배우면 돼.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돼. 근데 실제로 이런 산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쭉 가다가 산에서 절벽이 갑자기 나타났어. 쪼개져서. 그리고요 이쪽은 과학 얘기를 해야 되나? 멘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산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어. 멘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오고 내 친구는 여기서 와. 이 새끼들 둘이 만날 일이 있어 없어? 못 만나겠지. 그럼 봐봐. 왼쪽에서 올 때는 나는 100m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얘가 만약에 뭐 30m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나는 30m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치? 이렇게 되면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가 어때요?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올 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개념이 아까 얘기한 극한의 개념이거든.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어느 점으로 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어진 그래프에서는 왼쪽에서 올 때나 오른쪽에서 올 때나 둘 다 나는 100m로 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그지? 근데 지금처럼 왼쪽 오른쪽 그림이 다른 경우는 왼쪽에서 올 때는 나는 100m야 라고 얘기할 거고, 그치? 오른쪽에서 오고 있을 때는 나는 30m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 가는 방향이 서로 어때요?
달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뭐라고 설명해주면 왼쪽에서 올 때니까 이거를 좌극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우극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를 같아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다르면 연속이 아니다 또는 불연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끝인 거예요. 이제 연속 불연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야.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웬만한 함수들은요, 그림이 끊길까 안 끊길까? 안 끊기겠지. 우리가 배웠던 여태까지 대부분의 모든 함수들은 그림이 잘 안 끊겨.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아직 안 배웠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데 그래프 안 끊기잖아. 그치? 또 뭐 배웠죠 너네? 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다 배웠구나. 삼각함수 안 끊기죠. 아니네, 미안, 나눠서 해야죠. 사인 코사인 안 끊기죠. 탄젠트는 끊기지. 그럼 탄젠트는 그 끊기는 데에서 우리가 이거는 미적분 2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끊기잖아, 탄젠트 그래프는. 그지? 그럼 요 지점에서는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의 값이 어때? 다르겠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지점, 어떤 지점을 찔러도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가 어때요? 같을 거 아니야. 그림이 끊기진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보면 극한값이랑 그때의 함수값이랑 당연히 어떨까? 같은 값이겠지. 갑자기 툭 튀지 않잖아. 그치?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이쁜 애들만 우리가 쓰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극한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이쁘지 않은 애들을 이제 우리한테 자꾸 던져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도 있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만들어 줄까?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 우리 본 적 있나? 사실 만들면 되긴 하는데 만들면 바로 그럴까? fx를 3에서 끊기가 억지로 만들려면 이런 거 x-3,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x값이 누가 아니면 이 함수는 그냥 직선이야. 3만 아니면, 그죠? x값이 3만 아니면 이렇게 지어지면서 이 함수 자체는 이 직선은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으로 보일 거라고. 그지? 근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때는 우리가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3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남게 된 거야. 그럼 왼쪽에서 올 때도 이 함수식 알고 있으니까 3으로 갈 때 이 애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얼마를 향해 가고 있을까? 함수값은. 이거 어렵나? 서로가 x가 3으로 가고 있을 때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함수식이 이렇다며. 그쵸? 4 맞나? 아닌가? 괜히 답해서 틀릴 것 같아서 쫄았나? 함수가 어차피 3 아닐 때는 요 직선이라며, x 플러스 1 직선이라며. 그럼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누구로 한없이 가까이? 이 빈 공간 비어 있지만 여기서 좌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 값은 얼마야? 여기 4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친 듯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야? 4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겠지. 오른쪽에서 올 때도 미친 듯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4를 향해 가고 있어. 맞나요? 요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 있어도요,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둘 다 똑같은 값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미친 듯이 가까이 가고 있잖아. 개념상으로 이래. 숫자상으로는 2.9999999에서의 함수값은 3.9999999 이럴 거니까 4에 거의 가까이 간다는 거야. 그치? 오른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겠지. 3.000000001 지점에서 바라보면 4.0000001 뭐 요 정도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4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요, 우리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이때 함수값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 딱 3에서 얼마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3 근처로 갈 때 애들이 얼마로 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4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극한이라는 개념을요, 영어로 리미트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세 글자를 따서 이렇게 쓰고요, x가
3으로 가고 있을 때 fx는 얼마로 가?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lim 이렇게 쓰고 선생님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흘리고 끝나요. 이렇게 하고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쓰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함수식을 오른쪽에다가 써놓으면 함수식을 써놓든지 실제 뭐 이런 식을 갖다 써놓든지 어차피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얼마로 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실제 풀이는 조금 더 이따가 보고요. 계산 바로 나오나 여기? 계산 어떻게? 조금 이따 나오겠구나. 보고 요 내용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책 한 번만 읽어볼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거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렇게 나와 있지. a가 아니면서의 표현이 뭘까?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게 a로 미친 듯이 가까이 다가간다고 했잖아, 그지? 여기 3으로 미친 듯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야. 겁나게 큰 차이, 우리 눈에 느껴지지 않은 그 차이만큼으로 한없이 원래 사실 이 표현 자체도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이쁘지 않잖아.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까는 이렇게 줄어든다 이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니까 그냥 미친 듯이 가까이 간대. 미친 듯이 가까이 갈 때, 근데 a는 아니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정확히 아니긴 아니라는 거야. 함수값은 아닌데 그 미친 듯으로 다가갈 때 걔네들이 다가가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L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여기서도 이제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닌 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수렴한다랑 발산한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 수렴은 우리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죠? 뜻이 모아진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한 가지 값에 가까이 가면 수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발산의 대표적인 얘기는 뭐가 무너지냐? 아까 탄젠트 그래프 같은 거 있지. 탄젠트 그래프 같은 거 이쪽으로 한없이 가면 미친 듯이 커져가잖아, 그죠? 미친 듯이 커져가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나? 무한대, 인피니티. 그래가지고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본 거 있나요? 무한대라고 하는 애들의 기호? 팔을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 그죠?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도 들어봤나?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 메비우스의 띠 들어갔어요? 그 그림이야. 메비우스 이렇게 한번 이거 띠 이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알아요? 메비우스 띠 모르는 사람? 다 알고 있구나. 다 알죠? 이거 한번 꼬아서 이렇게 붙이면 뭐 끝없이 연결돼서 뭐 사인펜을 그리면 계속 간다 뭐 이게 메비우스 띠 아니야, 그죠? 그런 개념 들어봤지. 이렇게 한번 꼬아서 붙여놓고 팔자 연결하면 죽을 때까지 같은 길을 타고 있다. 그 무한대의 개념. 겁나 큰 숫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돼요. 미친 듯이 큰 숫자. 근데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무한대끼리도요 급이 있어. 무한대끼리도 급이 있어서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귀찮은 거야. 그냥 x랑 x 제곱이랑 2의 x 제곱 이런 애들 비교하는 거야. x 엄청 커져간대. x 자체가 엄청 커져간다라고 생각. 그때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그럼 그냥 x는 당연히 엄청 커져가겠죠. x 제곱도 엄청 커져가겠지. 2의 x 제곱은요. 얘도 엄청 커져가나요? 그래프를 우리가 한 번에 그려서 볼까? y 이퀄 x 그려볼까요? 양수 쪽에서 한번 그릴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y 이퀄 x의 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2의 x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나요? 한 10 정도만 돼도요. x가 한 10 정도만 돼도 y 이퀄 x는 10을 찍을 거고요. y 이퀄 x제곱은 100을 찍을 거고요. 2의 x제곱은 1000을 찍을 거야, 그지? 1024 이 정도가 되니까, 그죠? 한 10 정도까지만 해도 벌써 얘는 10배가 됐고 얘는 100배가 돼 있어. x에 비해서. 근데 무한대로 간대. 이게 이쪽으로 엄청나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쪽으로 엄청나게 갈 때 요 세 개를 비교하면, 요 그래프 세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미친 듯이 한없이 더 클 거야. 얘가 엄청나게 클 거야. 얘도 엄청나게, 얘에 비해서는 아니겠지만 얘에 비해서는 얘도 엄청나게 클 거고, 그치?
얘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인데요. 여기는 그걸 제곱했으니까 훨씬 더 클 거고 얘는 그게 지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미친 듯이 훨씬 더 클 거야. 그래서 얘에 비교하면 얘는 먼지 같은 존재가 돼. 얘에 비교하면 얘는 먼지 같은 존재가 돼. 그 서로의 상대성을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근데 엄청 어렵지 않아. 그냥 딱 봐도 생각해봐도 그러잖아. x보다 x제곱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그거보다 2x제곱 아까 우리 10만 넣어도 비교해도 엄청나게 컸는데 뭐 무한대 가면은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커질 거다. 그 정도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몇 배 더 커지냐 이런 거 되게 안 중요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새끼보다 이 새끼가 크고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크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볼까? x랑 2x는 누가 훨씬 더 클까요? 2x가 당연히 훨씬 더 크겠지. 근데 이렇게 할게. x 대 2x의 크기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한대가 되도록 우리는 당연히 무조건 알 수 있어. 몇 대 몇일까? 1대 2겠지. 똑같잖아. 그치? x 대 x 제곱은 그럼 몇 대 몇일까? 이건 비교할 수조차 없이 얘가 클 거야.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치? 무한대로 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때 애들은요 비교가 된다고 똑같이 엄청나게 커지고 얘가 훨씬 더 큰 건 맞지만 몇 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1대 2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초등학교 때 요런 b 처음에 배웠죠? 그리고 이거를 뭘로 표현했어요? b의 값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나 초등학교 안 나왔나? 검정고시 출신이야. b의 값 이런 말은 기억나? 얘분의 얘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게 b의 값이었지. 그런 게 있었다. 검정고시 출신들은. 얘네들은 그럼 b의 모른다고요? 자 b로 나타내면 b의 값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쓴 이게요. 이게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동등한 애들끼리 b의 값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거. 분수로 표현했을 때 얼마가 될까. 이걸 배우는 게 극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뒤쪽에서 나오는 문제를 그냥 써볼게. 이렇게 써봐도 너네 맞출 수 있을걸? 3x 제곱 플러스 18억 x 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36조 x 플러스 1경 이렇게 써놓을까? x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겁나 커진대. 이제 자 개념만 생각해봐. 얘가 클까 얘가 클까? 18억 x가 클까? 3x 제곱이 클까? 얘가 더 클까요? 잘 봐. 멍청한 애들을 위해서 분리를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무한대는 어떤 숫자라고? 겁나 큰 숫자. 너네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그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도 그거보다 더 큰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원래 무한 개념 옛날에 그 문 개념으로도 설명하는데 너네 뭐 호텔에 사람이 1000명이 왔다. 그래서 1000개의 방이 있었다. 그래서 1000명이 했는데 그리고 호텔에 사람이 하나 더 왔다.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었다. 그럼 전보다 어떤 숫자가 돼? 큰 숫자가 되죠. 호텔 방의 개수는 1001개가 되니까. 손님이 한 명 또 왔대. 호텔 방을 하나 더 만들었대. 그럼 1002개가 되죠. 전보다 큰 숫자가 되죠. 계속 이렇게 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래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은요. 무슨 개념이 포함되냐면 이게 포함돼요. ing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도 커져가고 엄청 큰 숫자가 아니라 물론 계산에서는 우리가 그냥 숫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겁나 큰 숫자 이런 개념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긴 한데 정확한 정의는 아직도 커져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뭐 근데 우리는 요 개념까지는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큰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럼 봐봐. 3x 제곱은요 3x 곱하기 x죠. 18억 x는 18억 곱하기 x지. 그럼 동등한 x를 지우고 생각하면 동등한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하나는 3x고 하나는 18억인 거야. 그치 세연아? 누가 훨씬 더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새끼가 훨씬 더 클 거라. 미친 듯이 큰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멍청한 애들은 이해됐겠지?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어. 얘랑 얘랑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미친 듯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야. 요 세 개 중에 누가 더 클까 그럼? 무조건 얘가 제일 큰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식이야 지금? 분수식이죠. 뭘 알려달라는 거야? 나한테 B의 값을 알려달라는 거야. 겁나 큰 놈이 있는데 이 새끼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큰 놈끼리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 대 얘의 B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거를 교육과정 풀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 이제 교육과정식으로 한번 가볼게. 기본적으로 리미트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겁나 커지겠지.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그럼? 아주 작아지겠죠. 그래프로 그려봐도 우리 이해되거든. x분의 1 그래프 요렇게 헷갈려요. 배웠죠? x분의 1 그래프 배웠죠? 원래 1사분면 3사분면이지만 양수 쪽만 생각할게. 요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그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 오른쪽 끝으로 미친 듯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함수 그럼 이렇게 했고 너네 점근선 이런 개념들 기억나죠? 0에 미친 듯이 가까이 가지만 0에 붙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한대로 가면 0이 된 건 안 돼. 얼마에 가까워지냐고 묻고 있잖아. 리미트 자체가. 그지? 리미트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얼마에 가까워져?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0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x제곱분의 1 이런 애들도 어떨까? 0.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보고 해석해도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b의 값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b의 값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모는 더럽게 크잖아. 분모는 미친 듯이 커져가고 있는데 분자 꼴랑 얼마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된다고. 이러니까 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분모는 미친 듯이 큰데 분자는 꼴랑 1밖에 안 된다고.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면 얘는 엄청나게 큰 놈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 값이 0이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분자 분모를요 똑같이 누구로 나눠버리냐면 x제곱으로 나눠버려요. 똑같은 숫자고 나누어도 분수식 변함없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식은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얼마가 되고 3 여기는 18억 나누기 x 여기는 2 빼기 숫자 귀찮아 36조 나누기 x 더하기 1경 나누기 x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얼마에 하나씩 가까이 갈까? 얘는 얼마에 하나씩 갈까요? 얘는 얼마에 하나씩 가까이 갈까? 0. 그러니까 다 0이 돼버렸네. 남은 거 얼마? 3분의 1. 이게 교육과정식 해석. 근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중에서 제일 큰 놈 보고 제일 큰 놈의 B로 바로 결정해도 괜찮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럼 자 여기서 세팅을 살짝만 바꿔볼게. 이 친구가 없어졌대. 이 친구가 없어졌으면 얘는 얼마로 가야 될까요? 앞에 있던 이 동등한 친구가 사라진 거야. 얘 앞에 얘는 무슨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가 돼. 지금 분모의 아니 미안 분자에서 제일 큰 놈이 이 36조 x잖아. 그죠? 분모에서 제일 큰 놈은 3x 제곱이고 얘랑 얘랑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미친 듯이 크다고? 얘가 훨씬 더 미친 듯이 크다고. 그럼 이 식이랑 똑같다는 거야. 분모가 미친 듯이 큰 놈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네 값은 얼마가 될까?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다시 2억이었나 아까? 아니 뭐였지? 2x 제곱이었나? 대충 얘가 사라졌대 이번에. 누가 훨씬 더 미친 듯이 큰 거예요? 분자가 미친 듯이 큰 거죠. 분자가 미친 듯이 크면 누구 그래프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애들이랑 똑같은 거. 무한대로 가는 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건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부호는 사라지지 않아. 원래 마이너스 3분의 뭐 6 이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2 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부호는 상관이 없거든. 얘가 마이너스여도 어차피 우리 큰 놈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붙든지 플러스가 붙든지 어차피 먼지가 될 애들이야. 그지? 먼지가 될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는 상관없는데 큰 놈끼리는 이거 미안
제일 큰 놈끼리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더라도요. 이 상대하는 얘의 부호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일 큰 놈이니까 얘가 분모 중에서는.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로 가야 되냐면 무한대로 가긴 갈 건데 겁나 숫자 자체는 커질 건데 뭐는 살아있을 거냐면 마이너스는 살아있을 거예요. 이거를 요 앞에 마이너스를 딱 붙이고 뭐라고 불러주냐면 음의 무한대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아까 탄젠트 그래프 보면 요거 있지. 요쪽에서 보면 밑으로 미친 듯이 내려가잖아. 그죠? 이걸 음의 무한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놓고. 이해되나요? 이런 개념을 배우는 게 극한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극한의 개념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한 점으로 모이는 경우. 한 점으로 모일 때는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또는 무한대로 커질 경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한대로 커질 때는 왼쪽 오른쪽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쪽에서 왼쪽으로 오진 않아. 더 큰 쪽에서 이렇게 오진 않으니까 무조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이걸 보면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작아지는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요. 극한의 개념에서 한번 배우기 위해서 앞에서 적당히만 다뤄지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너네가 이제 미적분 2를 만약에 공부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무한대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너무나도 고맙게도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요 정도만 다뤄. 다한 함수만 다뤄. 근데 이제 뒤쪽 미적분 넘어가게 되면은 걔네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함수들 3차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까지 다 다뤄요. 걔네들이 조금 더 많이 복잡해져. 근데 뭐 안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까? 아닌가? 너네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너네가 첫 시기다, 그죠? 대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들은 있지. 자기 원하는 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긴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수능엔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한숨은 좀 놓을 거고요. 원래 수능에서 제일 빡센 데가 그 미적분 2 쪽의 문제들이거든. 그런 거 안 들어간다니까 그나마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진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미적분에서 난이도를 확 올려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많겠지. 아무튼 그런데 지금 보면은 봐봐. 되게 고마운 거야. 그래서 계산 자체는. 이거를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래프 말고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3 가로를 굳이 쳐서 좀 시간이 안 될까? 다르게 만들까? 여기는 x-3 2x-5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는 어디로 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계산은 뭐냐면 봐봐. 아까는 제일 큰 놈들끼리 싸우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단순히 3을 대입하면 분모 얼마가 나와요? 분자도 얼마가 나와? 0.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치? 그럼 엄청나게 작아지는 놈들도요. 큰 놈들끼리도 지들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다며. 서열이 있다며. 그러니까 겁나 작아지는 놈들끼리도 지들 나름대로의 서열이 있는 거야. 0.000000002랑 0.000 똑같이 써야 돼. 0. 헷갈려. 0.00001이랑 얘네 둘 겁나 작은 애들인데도 얘가 나 아무리 작아도 너의 몇 배는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배는 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겁나 조그만 애들끼리 서열이 있다고. 그럼 얘도 아까처럼 b의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이렇게 때려버리면 2가 나와야 되거든. 나 적어도 너의 2배는 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치?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다인 거야. 겁나 조그만 애들끼리도 그 서열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뭘까? 얘랑 뭐 하면 돼요? 약분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0이 되는 포인트들을 지워버리면은 그 앞에 개수들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0에 얘는 실제 0은 아니야. 왜? 아까 우리 극한의 개념이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A는 아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3에 미친 듯이 가까이 가니까 0에 미친 듯이 가까워지니까 그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고 그럼 우리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이거 자체가 0이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남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x는 얼마로 가고 있었어? 3으로 가고 있었어. 그럼 얘는 얼마에 가까워질까? 4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얼마에 가까워질까? 1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애들의 극한값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fx로 들어가면 여기서 리미트를 붙였다 그러면 똑같이 3으로 간다고 치고 이렇게는 없어지고 여기에 3 들어갈 거니까 이 값은 얼마? 4.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이 값이랑 똑같은 값이 나타나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봐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의 모든 극한 뒤에 있는 미분까지를 다 가로지르는 요소인데 요 분수식이 가장 핵심인 거. 근데 이 분수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써요. 앞에서 잠깐 쓰고 사라져. 근데 요 분수식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갈 놈이야. 우리를 미분 끝까지 데리고 가요. 적분은 이제 다른 계산이라서 상관은 없겠죠. 적분도 근데 사실 시험 문제로 들어가면 또 얘네들은 다 연결이 되는데 이 극한을 가지고 사실은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고요. 이 극한 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친구.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얘분의 얘꼴이 얼마로 가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답니다. 이제 문제 한번 쓱 봅시다.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애들 보면은 자 함수가 특별하게 끊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극한값은요 아까도 봤듯이 함수값이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걔네가 딴 데로 퐁 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럼 첫 번째 2x-1인데 x가 얼마라고 해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 그럼 함수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까요? 마이너스 3. 그냥 그게 끝인 거야. 이런 계산만 나오면 우리 마치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이 행복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게 시험 문제 20개만 나오면 난 참 행복할 텐데, 그지? 아니구나. 너네가 행복하고 나는 일자리를 잃겠군. 맞나요? 두 번째,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없겠지? x가 얼마? 3으로 가는데 x제곱 플러스 1이래.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한 거야. 당연히 얼마? 10. 야, 행복하다, 그죠? 없어. 풀 게 없어. 밑으로 쭉 내려갈까? 5번 문제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간대. 루트 3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해 있어. 루트 3에는 x가 안 붙어 있잖아. 변할 리가 있어 없어 얘는. 그럼 얘는 그냥 루트 3인 거지. 맞나요? 두 번째 6번 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2 플러스 x분의 1이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개념도 한번 볼까? 함수식도 보고 그래프도 볼까요? 선생님의 풀을 항상 이렇게 난잡하게 일부러 풀어. 너네 보고 받아 쓰지 말라고. 받아 써야 될 거는 선생님이 따로 항상 정리를 해줄 거야. 그거 외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쓰면은 머리로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받아 적지 마세요. 받아 적어봤자 다음에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갖다 놓고 약분해라 그러면 계산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계산 자체를 선생님은 이런 거 필기하는 거 되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 아직도 못 듣었니? 에이, 올 겨울쯤엔 다 뜯겨져 있겠지 뭐. 그치?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아니면 굳이 필기할 필요 없고요. 근데 필기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건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중요해라고 위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쓰고 이런 것만 잘 정리를 해놓고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나 계산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좀 딴짓해도 돼. 딴 생각해도 돼. 옆집 순위 생각해도 되고 뒷집 철수 생각해도 되는데 내가 중요하다 이럴 때만 잘 듣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중요하다는 것만 다음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풀 때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것만 자꾸 몇 가지 포인트를요 좀 집어넣으려고 입으로 되뇌이든지 머릿속으로 한번 보든지 아니면 그 문제 풀면서 자꾸 그 식을 그 위에 쓴 거를 밑에다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 정도만 하면은 그런 기억만 남아있으면 그런 기억만 계속 유지가 되면 이 미적분은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미적분은 앞에서처럼 함수 너네 삼각함수 막 이런 거 할 때 개빡쳤을 거 아니야, 그죠? 막 평행 이동시키고 막 이지랄 저지랄 했고 이런 거 할 때 엄청 빡쳤을 거라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합성시키고 막 이럴 때 빡쳤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많이 안 나와. 기껏 나와봤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게 될 3차 함수가 주예요. 4차 함수도 되게 드물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 배우는 게 3차 함수 그래프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프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2-x분의 1이었죠? 나오라고. 우리 저쪽으로 다시 옮겨가면은 너네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분필 칠판으로 들어갈 것 같아. 우리 다시 저쪽 2층에 다시 새로 뭐 해갖고 뭐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8월달에. 아 이거 너무 답답해. 지우는 것도 짜증나고 펜 안 나오도 짜증나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 일찍 죽을 테니 분필가루 먹고 일찍 죽을 테니 분필 칠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로 오면 x가 어디로 간다고 이번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근데 요거 모양을 한번 보자고. 얘는 어차피 상관없이 그냥 계속 2일 거 아니야, 그치? x가 없으니까 얘를 생각하면 돼. 자 봐봐, 1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미친 듯이 커? 내가 미안, 선생님이 설명을 병신같이 했어. 마이너스 떼고 숫자끼리만 본다면 누가 훨씬 더 미친 듯이 커? 당연히 무한대가 미친 듯이 크다. 그럼 얘네 그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를 앞에 넣고 생각해봐도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인데요. 요것만 먼저 생각해. 0에 가까워진다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어차피 얼마일까?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전체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이래도 어차피 얼마일까? 0.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얼마로 가게 될까요? 2. 요거를 그래프 조그맣게 그려볼게. x분의 그래프 이렇게 되죠? 맞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x가 1로 미친 듯이 가고 있을 때잖아.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미친 듯이 물론 음수긴 한데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값은 그냥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곱하기란 개념이 나오면 음수를 죽일 수는 없어. 당연히. 그치?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될 거야. 자, 넘어가서 밑에 봅시다. x가 0으로 가는데 x 제곱분의 1이래요. x가 0으로 가. 그 다음에 몇 번이야 그게? 7번. x가 0으로 가는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분자 분모 상대 어차피 분수식이잖아, 그죠? 여기도 b의 값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보자는 거야. 누가 훨씬 더 미친 듯이 크게 보일까? x 제곱이 훨씬 더 클까요? 1보다?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0.1 제곱하면 얼마? 0.01. 0.01이랑 1이랑 비교하면 세하나 누가 커? 야씨 0.01이랑 1이랑 비교하면 누가 커? 1이 훨씬 크지 않아? 맞죠? x가 0.001 됐다고 생각해볼까? 0.001이면 제곱하면 얼마야? 0.00001인가요? 대충 0 붙이자. 그거 하고 1이랑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커요? 1이 훨씬 더 크죠? 벌써 1000배가 됐지? 경구가 x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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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럼 얼마가 될까요? 대답해야지. 내가 지금 0을 47개 붙였으니까 대답해야지. 048. 아, 새끼. 그마저도 틀린데? 야, 0 47개 그 다음 1 붙어서 제곱하면 0이 한 90 몇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0.00 그렇게 될 거라고. 걔랑 1이랑 비교하면 1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얘는 글로 가고 있는 놈이야. 미친 듯이 0이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는 놈이야. 정확히는 얘는요, 사실은 두 가지로 쪼개서 봐야 돼. 어떨 때랑 어떨 때. 이걸 쪼개서 봐야 돼.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뭐가 붙어 있어? 제곱이라는 친구가 붙어 있어서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어떤 값으로 가? 플러스로 똑같은 값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 똑같이 0.0000000000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귀찮다 분의 아니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누가 훨씬 미친 듯이 크다고? 1이 미친 듯이 크다고.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대. 그리고 나서 부호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볼까?
뭐 조금 더 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다시 이렇게 붙었다고 해봐. 제곱이 안 붙었다고 해봐. 그럼 봐봐. 양수 쪽에서 오른쪽에서 올 때는요. x가 0.0000001 뭐 1 정도부터 서서히 줄어든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0.000000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훨씬 더 미친 듯이 커요? 1이 더 훨씬 더 미친 듯이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올 때는 얘네가 무한대로 가게 될 거야. 근데요. 왼쪽에서 0으로 올 때 생각해봐. 왼쪽에서 0으로 올 때는요. 수직선에서 여기 0인데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0에 미친 듯이 가까이 가는 건 맞는데 부호가 뭐가 달려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야 된다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지? 물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오고 있으면 이때는 당연히 플러스야, 그지? 0에서만 이런 특수성이 발생하는 거야. 0보다 왼쪽에서는 0으로 오고 있으면 숫자는 엄청 작아지는 건 맞는데 숫자 자체가, 그지? 0.00001 이렇게 작아지는 건 맞는데 얘는 뭘 달고 있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 x분의 1의 값은 어디에 바꿔져야 되냐면 분자 분모 숫자 자체만으로 보면 분자가 훨씬 더 커서 무한대로 가고 있긴 한데 마이너스가 살아있다. 이런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그럼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0으로 올 때랑 값이 같아야 달라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값이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경우 발산한다. 그리고 극한값은 그럼 극한값이 얼마야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대답할 수는 없잖아. 그날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해피할 때는 왼쪽, 뭐 좀 기분 나쁠 때는 오른쪽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이 야! 극한값이 뭐야? 그럼 난 뭐라고 해야 돼? 몰라 이씨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지? 극한값은 그래서 몰라 아닌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왼쪽 오른쪽이 다르면 극한값은 무조건 없는 거야. 수렴할 때만 존재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무조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프 상으로도 봐도 이렇게 됐죠. 아까 순간 여기도 그려져 있네. 왼쪽에서 올 때는 그래프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지? 근데 오른쪽에서 0쪽으로 올 때 미친 듯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 오른쪽에서 올 때는 플러스 무한대, 왼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서 8번 문제도 중요하겠네. 8번 저거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저런 절대값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한 단계 똥 올라가게 되는 애들일 겁니다. 절대값이 있는 애들은 우리가 항상 왼쪽 오른쪽을 신경 써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봐봐. 좀 전에 예를 들면 x가 요식을 먼저 쓸까?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x는 여기서 x는 당연히 누구로 보내고 있을까요? 1로 보내고 있을까? 거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1이 아니면 아까 이거 봤지만 얘네 이거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x가 1이 아닐 때는 그냥 쭉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이잖아. x 플러스 3이라는, 그죠? 그리고 x가 1일 때면 이렇게 빈 동그라미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네들이 x가 굳이 뭐 5로 갈 때 이런 걸 물어볼까 물어보지 않을까? 물어보지 않아. 근데 물론 이 책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그게 중요한 개념이 전혀 아니야, 그지? 다른 값으로 갈 때는 그냥 그 값 들어가서 계산만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런 식 있잖아. x가 5로 갈 때 2x 플러스 1은 얼마로 가요? 이러면 당연히 얼마로 가? 11로 갈 거라고. 근데 이걸 물어볼까? 과연 이 유치한 거를 초등학생들이 해도 끝날 만한 이 계산을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이렇게 분수식이 돼 있다면, 특정한 숫자로 간다면 그냥 단순히 대입했을 때 분모도 얼마가 나오고 0이 나오고 분자도 얼마가 나오고 0이 나오고 이걸 물어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는 친절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그것도 이제 되게 쉬운 영역이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도 어렵지 않아.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 해서 0이 되는 놈들 지우고 나머지 애들끼리 비교하면 끝이라는 거야. 결국 핵심은 이거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계산의 핵심은 이거예요. 과정이 딱 두 가지야. 인수분해에서 누구만 약분하면 끝나는 거냐면
0이 되는 인수 있지? 해볼까요? 리미트 붙이고요. 여기는 x-1, 여기는 x 플러스 1, 여기는 x-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인수분해를 겁나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인수, 그때 못 풀었던 4번 문제? 그런 희한한 인수분해를 낼까 안 낼까? 안 내. 인수분해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싶은 세대는 지났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복잡하고 희한한 식의 인수분해를 우리한테 시키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풀었던 겁나 이상한 인수분해, 너네는 이런 꼴을 기억해야 될 걸, 보기차식 이런 거 잘 기억해서 문제 풀어야 돼, 막 이런 어려운 인수분해를 갖다 놓진 않아. 왜? 그거를 할 단계는 너넨 지났어 라고 얘네도 파악을 해. 너네 일단 그런 유치한 인수분해 안 해도 돼. 더 이상 그런 인수분해, 우리는 너를 그런 걸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나의 목적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근데 진짜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배배 꼬여진 마인드로 그런 걸 내는 경우는 정말 간혹 진짜 17년에 한 번 보는데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돼. 그거는 선생님이 뒤틀린 거야. 그 선생님이 그 전날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시험 문제를 냈다거나 애새끼가 반항의 길로 저거 들어서 그 새끼 때문에 빡이 올라서 문제를 냈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그런 미친 선생님은 없어. 그게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 그럼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는 거? 인수분해만 잘하면 된다는 거. 인수분해를 잘하고 그 다음 핵심 포인트 뭐냐면 1로 가니까 요런 애들이 반드시 보일 거라는 얘기야. 요런 애들이 반드시 보이면 요런 애들이 지워지면서 극한값이 계산이 된다는 거. 그럼 잘 봐. 여기서 또 이제 살짝 유치한 변형이 나오는 게 이 똑같은 식에서요. 인수분해를 우리가 했다 치고 저거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합시다. 분모에는 0이 되는 게 몇 개? x가 1로 가요. x 마이너스 이게 아까 0이 되는 인수였잖아, 그지? 분모에는 0이 되는 인수가 몇 개? 2개 있네 지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분자에는 몇 개? 3개. 그럼 이렇게 지워줘도 분자에 1개가 남지. 그럼 얘네들의 극한값은 얼마로 갈 수밖에 없을까?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얘는 0이 안 됐는데 이제 분모는 이제 0이 되는 애들을 싹 다 지워놨는데 얘는 아직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돼버리니까 전체식이 0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4개, 여기가 3개는 이 값을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개수의 부호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당연히 더 많을 때는 얘는 0 되는 게 없었는데 분모는 아직도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분모가 미친 듯이 작은 거잖아. 상대적으로 분자가 겁나게 큰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라는 거야. 어쨌든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커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했어, 그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뭐야 라고 할 때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극한값을 정확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없다라고 표현해야 돼. 근데 그냥 식으로 쓸 때는 무한대 이렇게 써놓기만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요 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은 항상 이거야, 이거. 분자 분모가 똑같아야 의미가 있지. 어차피 0되고 무한대 되는 거 그걸 뭐하러 신경을 쓰겠어. 특정한 숫자, 우리 답이 숫자로 나와야 좋아하잖아. 그죠? 그게 포인트인 거야. 똑같이 있어야 숫자로 나타날 거라는 거. 물론 분자가 더 많을 때 0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0은 그냥 별 계산도 없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내겠냐고. 안 내죠. 니네 계산도 안 해도 답 0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어딨어. 그치? 자, 오늘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모든 극한의 개념이거든. 그리고 이 개념을 미분 살짝 해볼까? 쓰잘데기 없이 미분 살짝 하고 잠깐 쉴게. 미분은 뭐냐면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여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계산할 줄 아나요? 여기가 x1, y1 여기를 x2, y2 이렇게 놓을까? 이거 기울기 겁나 어려운데 할 수 있나요? 이거야. 이게 기울기잖아, 그죠? 근데 얘랑 합쳐진다고. 뭘 하는 거냐면 한
새끼를 움직여. 이 친구를 점점 더 이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야. 갖고 있나? 나의 마법의 몸. 이렇게 있잖아 기울기가. x가 점점 일로 온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움직여지겠지. 요 값은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야. 바뀌고 여기서 0 될 거고 요쯤에서 음수 될 거 같네, 그치? 그냥 될 거 같잖아. 보이잖아 대충 눈에는, 그치? 그 정도인데 이 새끼가 미친 듯이 너한테 미친 듯이 가까이 갈게의 개념인 거야. 나오라. 미친 듯이 너한테 가까이 갈게 개념인 거야. 그게 아까 미친 듯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개념이랑 붙은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x2가 x1으로 가까이 온다면 이런 거고요. 더 이상 그러면은 x2는 중요 포인트가 아니야. 나한테 누가 더 중요 포인트? 이 정점이 더 중요 포인트야.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로 미친 듯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숫자로 바꿔놓는다면, 문자로 바꿔놓을까? A, 여기를 뭐 FA 이렇게 바꿔놓는다면 얘가 이렇게 미친 듯이 가까이 가잖아. 그럼 이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얘를 x2라고 굳이 안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x라고 바꿔놓으면 x가 a로 미친 듯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가 되는 거죠. 그때 기울기 어떻게 돼요? 분모는 그럼 요점은 우리가 x라고 했고 요점은 a라고 놨네. x-a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x를 넣었으면 함수가 fx니까 그대로 그냥 이 자리는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꾼 식이 미분이라는 식이에요. 더 정확히는 미분 계수라고 하는 식이에요. 미분에서는 맨날 이것만 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가까우면 이제 그 그림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 점에서 변하고자 하는 크기가 되는 거야. 순간 기울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도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접선 들어봤죠 우리? 이렇게 딱 붙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에 순간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거. 이때 접선의 기울기 딱 0 될 거고요. 이 정도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될 거고, 음수 될 거고.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음수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양수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건 산이랑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아까 산에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빡셀까, 여기가 빡셀까? 여기가 훨씬 더 빡셀 거 아니야.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니까, 그치? 빡세게 변화하고 있다는 중이고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중이고 정점에서 산꼭대기 딱 올라가면 변화가 그 시점 잠깐에서만큼은 변화가 없어. 0인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리막이 시작되는 거죠. 내리막이 시작되는데 숫자가 커지면 또 빡세지겠지. 그 다음에 또 완만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변화율을 따지는 게 접선의 변화,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실제 그래프의 변화를 따지는 게 이제 미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분식이 이렇게 돼요. 얘도 무슨 식? 분수식. 근데 딱 보니까 분모 얼마 나와? 숫자 단순히 대입하면 0. 분 뭐라고 했지? 분 뭐라고 했나요? 분모 제대로 말했나? 분모에서 0 나오고 분자도 어차피 x 애들 보면 fa 빼기 fa면 당연히 0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0이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를 하는 게 핵심일까요? 약분하는 게 핵심인 거야. 0이 되는 애들을 찾아서 약분해주자가 그래서 우리 이 책의 3분의 2는 다 그 계산을 하고 있자라는 거야. 약분해주자. 물론 이 계산을 맨날 하진 않아요. 이 계산은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5분,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까? 그 다음에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보면서 여기 나오는 개념 한번 더 보겠습니다.